최근에 공급 대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있는 곳이 어디죠? 테른 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놓고서 왜 테른 골프장은 그린벨트인데 해제하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노원 지역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서울 25개구 거래량 중에서 노원구가 원톱이다. 2013년까지 하락세가 있었죠. 하락세가 있을 때도 상승세가 있을 때도 가장 많이 거래됐던 곳이 노원구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비싸서 힘든데 노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거품이긴 한데 그래도 서울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지 않은 편이고 뭐 상권이나 이런 인프라가 강남이나 뭐 목동 이런 데에 비해서 뭐 학군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실수요 학부모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이나 목동은 거의 입성이 불가죠. 내 집 마련으로. 그러니까 노원 쪽으로 많이 샀다. 2030 몰려들어서 3억 이하 아파트 사라졌다. 3억 이하 아파트가 올라서 사라졌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로 죽어가는 매수 심리를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프레임 많이 잡고 있죠. 똘똘한 한 채는 어떤 애들이 똘똘한 한 채예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다주택을 팔아서 모아서 살 수 있는 고가주택이 모인 지역을 말하죠. 강남, 서초, 한남동, 더 내려가서 송파나 마용성 뭐 이런 데들을 똘똘한 한 채라고 한다. 그런데 보면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서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 하는데 기자들마다 서울 집값을 다시 견인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강남 혹은 마용성 이런 데 나와요. 노도강, 금강구, 뭐 영등포나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여태까지 이야기하면서 똘똘한 채로 서울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지역들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무슨 똘똘한 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지금 서울은 똘똘한 채가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했던 지역들은 이미 다 올랐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마지막으로 띄우고 있는 중이다. 매매가격 지수 서울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노원구는 뒤늦게 떨어졌다. 왜? 노도강은 뒤늦게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6월부터 왜 올라요? 보유세가 나오죠. 5월에 절세 매물 급매 끝나고 다시 띄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니까 매물 잠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급매 내놨던 사람들이 다시 오르겠구나. 혹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6월 끝나고 10년 이상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끝나고 뭐 오른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를 일이 있나요? 6.17 대책 나와서 법인 더 강화됐고 7.10 대책 나와서 종부세 엄청나게 강화됐죠. 공시가격도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책정이 앞으로 더 피크가 되겠죠. 예를 들어 올해 보유세 많이 올랐죠. 12.16 정책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해 보유세율을 늘리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보유세율은 안 올랐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만으로 보유세가 엄청 증가한 거죠. 내년에는 보유세율도 올라가면서 공시가격도 더 현실화되더라고. 공정가액 비율까지 5%포인트 상승한다. 다주택이 보유한 집들이 더 위험하죠. 고가주택보다는 6.17 대책이든 7.10 대책이든 1주택 고가주택보다는 이번엔 다주택을 노린 거죠. 다주택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어디였을까? 진짜 부자들이라면 모를까? 강남을 막 여러 채 다주택을 살 수 있어요? 보통 뒤늦게 들어가는 투기꾼들이 서울 뜬다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가는 투기꾼들 외곽 지역들로 갭투기를 갭이 적으니까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보유세로 돌아오면서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 7월 매매 거래량 뭐 다 나온 건 아니죠. 뭐 한 달이니까 27일까지 신고됐겠네요. 요만큼은 아직 신고 완료되지는 않았더라. 6월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대책 이후 뭐 풍선효과로 다시 서울로 몰린다 하는데 늘어나는 느낌인가요? 특히 7.10 이후 매매 거래량도 6월에 엄청나게 폭증했는데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5월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규제 계속 강화되죠. 분양가 상한제도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매매보다는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외지인 거래량 어때요? 7월까지는 아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7월에도 외지인들이 사재기 한다. 이런 기사 쓰겠죠. 신고일 기준이죠. 30일까지니까. 6월에 거래된 거래량은 6월과 7월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7월에 외지인 수요 늘어났으니까 노원구 중심으로 사재기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출 풀자. 매수문이 너무 많이 온다. 먼저 계약금 쏘는 사람이 임자. 특별한 공인 중개사 아니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격이 오른다 해야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6억 5천 거래되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내리고 있는 것도 있죠. 급매물도 있죠. 다주택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오른다 말에 호가를 올리는 곳들도 있다. 지금 패닉바잉 하면서 2030 이야기 많이 나오죠. 3040 패닉바잉에 노도강 금강구 집값 하이킥이다. 40은 빼고 30만 가봅시다.
정상적인 30대가 살 수 있어요. 강남, 마용성, 빚 내더라도 증여나 상속받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죠. 0.001% 정도는 뭐 엄청난 고연봉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예요? 노도관, 금강구. 이런 그 외곽 지역의 거래가 늘어난다는 게 항상 부동산 시장 마지막 신호고, 부동산 경험이 적은 30대들이 계속 오르는 것만 보다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책 나와도 계속 오른다.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리먼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리먼 전에 겪어본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들은 언론이 저러더라도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팔고 빠지는데, 부동산 지식이 적으니까 내가 봤던 기간 내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어. 그러니까 사면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 이런 외곽 지역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끝물 때 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망가구 재건축 들어오고,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가 따라간다? 분양가 상한제가 따라간다. 그래서 상계, 월계, 중개, 하계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에도 전체 거래건 중에서 이제 패닉바잉하는 실수요들이랑 재건축, 투기 수요들 들어가는 거다. 지금 재건축 똑바로 추진이 안 돼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 없죠. 특히 노원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샀다고 그랬고, 올해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22%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을 왜 사요? 재초원 들어가고, 분양제 들어가고, 조합원도 1주택밖에 안 되고, 그 전에 허구 고분양가 규제 들어가고, 안전진단 강화되고, 계속 이런데 재건축을 왜 사요? 그러더라도 손에 안 본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죠. 패닉바잉 혹은 재건축 투기 수요,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는 거다.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3억 이하 뭐 거의 없다고 매물 실종됐다고 그랬죠. 올해 보면은 3억 이하 거래 비중은 뭐 1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노원구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3억 이상이겠죠. 사려면 전세대출, 환수죠. 예전에 많이 하던 방법이 뭐였어요? 특히 30대 수요들이 많이 하던 연골 중에 하나가, 나는 전세대출 받고 그대로 살면서 갭투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나중에 전세가를 갚아주고서 본인이 거기로 들어간다. 이런 계획들이 많았는데 이게 안 되죠. 미리 사놓는다. 사실은 그 심리 유도 때문에, 그렇게 미리 사놓는 사람들 때문에 거래량 계속 올라가고 집값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실수요로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산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투기의 일종이 돼버려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도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팔아치우고 본인들은 빠지고 있었다. 가장 이슈되는 태릉 인근은 어때요? 뭐 엄청 오른다고 하는데 호가만 오르고 있죠. 호가만 오르고 있다. 실제 거래는 4월에 끊겼고 6월에 끊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개발 호재다, 태릉 아파트값, 불난집의 기름, 개발 이슈로 매수 문이 급증하고 매물 실종되었다. 인근 노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태릉 골프장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다. 반대하고 있죠. 노원구에서 일대 주민들이 악재다, 집값 하락 우려된다. 왜? 일반 가구가 입주되는데 엄청난 공급 폭탄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호재가 돼요? 갭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전세 빠져나갈 걱정까지 해야 되는데 지역 발전 안 되고 베드타운만 남는다. 상습 정체 구간인데 교통이 심각해지죠? 뭐 교통 대책 아직 나온 거 없죠? 그리고 뭐 녹지 공간, 이거는 뭐 핑계죠, 핑계. 사실은 이 입주 때문에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거죠. 사람들 낚으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태릉 골프장 개발 이슈로 매수문이 급증한다. 재건축 단지 투기 들어가는 거지 무슨 태릉 골프장 이슈예요. 입주 폭탄 들어오면 교통 불편해지고 계속 옆에서 이제 점점 가격 낮춰가지고 집값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노원구 서민동네 재산가치 떨어질 것 같아 생각 반대. 공인중개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중개업자 신도시급 규모인데 집값 하락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거다. 그런데 기사들이 뻥치고 있다. 구리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솔직히 노원구 핵심 지역은 뭐 이쪽에 몰려있는데 태릉 골프장 이쪽이잖아요. 구리가 인접했으니까 구리가 뜰 거다 하면서 7억 6천 막 이렇게 거래됐고, 평균 뭐 7억 7천 8천 막 이렇게 거래됐고 9억 2천까지도 나오고 있다. 갈매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호가 올리고 있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뭐 호가 9억 원으로 급등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니 기대감이 다르다. 8억 원에 계약됐다라고 귀뜸했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9억 2천에도 호가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몇 군데가 담합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담합 들어가고 있다. 요런데 특사경 안 들어가고 뭐예요? 태릉 들어오게 되면은 구리에서 서울 가는 길이 불편해지겠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입주가 들어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더 서울 내부에 집이 들어오면서 갈매 지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 많은 집이 들어온다. 그런데 왜 구리가 혜택을 받죠? 그거랑 똑같죠. 일산 그 앞에 창릉 신도시 들어온다. 서울에 더 가깝게. 그러면은 일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구리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냐. 그러니까 저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뭐 일반 분양 연가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으니까 주택공급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특정 계층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비싼 돈 주고 살던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죠. 노원에 더 이상 분양은 없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리기 적기였죠. 거의 투기꾼들한테는. 기사는 안 나오겠죠. 대신에. 그런데 태릉 골프장으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하니까 지금 공급 걱정되는 것이죠. 결론. 태릉 골프장은 노원 집값의 악재죠. 요거는 용산 정비시장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리에도 악재다. 지금 노원이 거래 많이 되는 것은 그나마 저렴이에요. 이것도 물론 거품 낀 가격이지만 다른 데가 거품이 이만큼 꼈다면 노원은 조금 덜 꼈으니까 그나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30대들이 몰린다. 뭘로? 패닉바잉으로.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영끌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은 어떻다? 나중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 경제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금리 다시 인상할 수도 있죠.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다리세요. 노원 같은 경우 급할 거 없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도 저렴하게 많이 나올 거니까 나중에 분양 받으시면 된다. 굳이 비싼 가격 줄 필요가 없다.